안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 예쁘게 해오셨나요? 캐릭터의 대략적인 틀을 잡은 후 이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좋아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 대칭자로 캐릭터를 만들었잖아요. 아무래도 대칭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깔끔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손발을 대자로 벌리고 그냥 서 있는 포즈라서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이 캐릭터들을 오늘 살아 숨쉬게 해줄 거예요. 캐릭터의 생동감을 더욱더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표정 가이드와 포즈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꼭 받고 오세요. 자료 이름이 복잡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 똑같은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라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먼저 캐릭터 표정 가이드 80종 클립 스튜디오 파일과 1080 사이즈로 만든 PSD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캐릭터 포즈 가이드 70종 클립 스튜디오 파일과 PSD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는 zip 파일은요, PNG 파일 모음입니다. 포즈 70종을 한눈에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표정을 다양하게 그려보자. 이모티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손짓, 발짓? 아닙니다. 바로 얼굴 표정에서 나와요. 울고 웃는 표정 하나로 대사 없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해도 표정만 조금씩 다르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변경해 주시면 이모티콘이 살아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공한 캐릭터 가이드 다 좋았는데 표정이 몇 개 없었지요. 제가 아주 기본적인 표정만 드렸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사실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캐릭터의 형태가 중요했으니까요. 캐릭터의 형태가 똑같아도 눈의 모양, 입의 모양이 달라지면 정말 수만 가지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어요. 눈, 코, 입 어떻게 그리는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가이드 표정을 진짜 다양하게 많이 넣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물론 기본 캐릭터의 디자인도 하지만 추후에 내가 실제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표정 다양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정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때 내가 어떤 표정을 만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표정 가이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 거기에서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바람으로 다양한 표정을 잔뜩 넣어놨어요. 표정 가이드 파일을 보면서 캐릭터 가이드와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자유자재로 쿨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본인의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표정 가이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선 기본 캐릭터를 3가지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일반 얼굴 좀 큰 애, 그리고 얼굴이 길다란 애 이렇게 3개를 기본 가이드로 넣어놨어요. 불투명도를 낮춰준 상태에서 표정을 따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 폴더 화살표를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먼저 볼까요? 눈은 레이어가 정말 많아요. 제가 눈 1을 기본 레이어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서 눌러보시면 정말 다양한 눈이 나와요. 엄청 큰 눈도 있고 위를 바라보는 눈, 또 반쯤 뜬 눈도 있고 반짝이 눈, 하트 눈 정말 다양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표정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놨고요. 먼저 캐릭터 가이드로 만들게 저는 반짝반짝 눈을 해볼게요. 이 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눈 폴더는 닫아주시고 입을 한번 볼까요? 코와 입을 봐서 쭉 내려가 봅시다. 기본으로 웃는 얼굴이 이렇게 첫 번째 레이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귀여운 눈이랑 잘 어울릴 만한 거 어떤 게 좋을까요? 정말 많죠.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는 크기에 따라서 표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요. 입의 위치, 조금 더 위에 하느냐 아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기본적인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요 위에 보면 눈썹 폴더가 있는데요. 이 사람 얼굴 중에서도 눈썹이 감정 표현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약간 미안한 표정이라든가 미안한 표정 어디 찾아봅시다. 이렇게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미안한 표정, 그리고 위로 이렇게 찍혀 솟으면 화난 표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눈썹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표정 가이드를 우리가 그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 가이드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자유자재로 쿨큐를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보시고 나서 본인의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파일 두 개를 가지고 같이 쓸 거예요. 그때 유용한 기능 알려드릴게요. 저번에는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새로 만든 캔버스로 붙여넣기 해서 옮겨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이 클립 스튜디오의 화면을 반으로 나눠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어떨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표정 가이드 파일로 먼저 돌아와 주시고 새로 캔버스를 만든 다음에 그 캔버스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끌어서 옆에 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듀얼 화면이 적용이 되는데요. 내가 이 위에 있는 캔버스 탭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가 바뀝니다. 지금은 제가 표정 가이드를 눌렀더니 눈, 코, 입 캐릭터 나왔죠. 오른쪽에 있는 새로 만든 캔버스를 만들어주면 리셋된 레이어 창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예시로 캐릭터 가이드 하나를 그려왔어요. 작가님들도 캐릭터 가이드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대칭자를 중간에 그려 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랑 코랑 입이랑 다 대칭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Shift Z 눌러서 중간으로 정렬 우선 해주세요. 표정 가이드 폴더로 넘어와서요. 눈이랑 코를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할게요. 저번이랑 똑같아요. 눈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코, 입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새로운 캔버스로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세요. 보면 레이어 두 개가 따로 갔죠? 이거 한번 합쳐줘 볼까요? 레이어 합치는 거 요거 누르면 되죠. 눈, 코, 입만 합쳐줬습니다. 몸통 레이어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왼쪽에 있는 표정 가이드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옆으로 합쳐줄게요. 위에 캔버스 여기 일러스트 68이라고 써있는 거 이렇게 끌어서 요 옆으로 붙여주세요. 그러면 듀얼 화면에서 다시 일반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복사 붙여넣기랑 똑같죠? 단지 제가 이 듀얼 화면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눈이랑 코랑 입이랑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 오브젝트 1로 드래그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숫자 3 눌러서 이렇게 동그라미 올가미 해주시고 숫자 4 누르면 벡터 설정되죠? 이렇게 해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정 가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표정 가이드 눈, 코, 입도 이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본인들이 다 사용하는 브러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눈, 코, 입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우리 캐릭터 디자인 파일에 있던 거 이거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다시 새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칭자가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입 벌린 걸로 다시 수정해 줄게요. 제가 이 캐릭터 디자인을 브러쉬 7로 했기 때문에 얘도 7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짝이 눈을 해줄 건데요. 반짝이 눈은 지금 여기 대칭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게 되면 반짝이 부분이 한쪽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짝이 눈을 할 경우에는 이 대칭 레이어에 하시는 것보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벡터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눈 한쪽에만 초롱초롱 반짝이를 그려주시고 이걸 오브젝트 1 드래그 한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조금 더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와 합체하기를 눌러주시면 벡터 파일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칭자는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벡터 파일 다 그대로 있죠? 밑에 있는 눈, 코, 입 복사 불투명도 조절해준 거 이거는 삭제하도록 할게요. M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정 가이드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처럼 레이어를 복제해서 가지고 와도 되지만 이 파일 자체를 저장한 다음에 가지고 와도 돼요. 우선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영문 P 눌러주시겠어요? P 한번 누르면 이거 포토 라이브러리로 자동 저장되는 단축키입니다. 이 P 정말 맨날 100번도 넘게 쓰거든요. PPPPP 포토 P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P 누르면 이거 나도 모르게 이 포토 라이브러리 사진첩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이패드 사용자분들은 P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은 요 위에 보시면 PNG 내보내기라는 게 있어요. PNG 파일로 우선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 준비된 캔버스로 넘어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저장한 PNG 파일을 가지고 올 거예요. 우선 아이패드 사용자 먼저 하도록 할게요. 위에 커맨드 바에 보면 파일 열기 있죠? 여기에서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커맨드 바에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파일, 가져오기, 밑에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조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이 하나 보이죠? 그걸 클릭해 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PNG 파일로 저장하신 분들은요. 똑같이 여기에서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화상 가져오기를 눌러주시면 PNG 파일을 찾을 수 있어요. 파일에서 찾으실 때는 파일, 가져오기, 화상에서 가지고 오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가져와 주세요. 그런 다음 이 파일을 기존에 우리가 만든 캐릭터 가이드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우리가 준비한 캐릭터 가이드 레이어에다가 이걸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브러쉬 B 설정하시고요. 눈 그려주고 주둥이도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PNG 파일 삭제해 줄게요. 단축키 M. 끝! 캔버스 파일이 2개 있을 때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과 아니면 PNG 파일을 저장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2가지 안내해 드렸어요.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숙지해 보시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한 다음에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터치 관련해서 팁을 또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캐릭터 가이드 만들 때 제가 볼터치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선 레이어 따로 하고 채색 레이어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볼터치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선 레이어 자체에 볼터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한 가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제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볼터치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볼터치를 만들 거예요. 에어브러쉬의 단축키는 G입니다.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조그맣게 볼터치를 해주세요. 대칭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려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1 누르고 콕 찍어서 볼터치를 찝어준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세요. 볼터치는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볼터치가 눈의 앞에 있죠. 그래서 눈 부분에도 볼터치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잘라내기 한 다음 다시 붙여넣기 해주는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숫자 3 한 번 누르고 올가미 툴로 이렇게 눈이랑 코, 입을 한 번 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숫자 4를 눌러주면 벡터가 선택이 되고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면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볼터치가 뒤로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색을 할 건데요. 채색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채색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붓기, 페인트 붓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똥툴로 동그라미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볼터치를 했을 경우에 제가 붓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붓기 V, V를 눌러보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에어브러쉬 부분이 채색이 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셔서 볼터치를 하는 경우 혹은 에어브러쉬로 다른 소품이나 효과 같은 걸 넣었을 경우에는 V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똥툴 C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야지 빈틈없이 채색이 됩니다. 이렇게 똥툴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저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새로운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그 레이어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한 다음 실제 V로 채색을 할 때는 그 레이어 눈을 꺼줘서 채색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레이어 눈을 켜는 방법도 있어요. 채색도 이렇게 될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